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연력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연력학 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열과 일에 의해서 바뀐다는 연력학 제1법칙을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이 식은 시스템의 입자수 n의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먼저 연력학적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건데요. 가장 먼저 내부 에너지는 엔트로피, 부피, 그리고 입자수에 관한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E를 전미분했을 때 엔트로피 편미분항이 온도가 되고 부피의 편미분항의 음수가 압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미분 대괄호의 첨자는 고정시키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연력학에서는 똑같은 변수로 편미분하더라도 무엇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표기해야 합니다. 원래는 입자수에 관한 편미분항도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입자수 n이 변하는 경우는 레벨 4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엔트로피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역시 3개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각 편미분항을 연력학적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보다 엔트로피가 좀 더 근본적인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로피의 편미분을 이용해서 온도와 압력을 정의합니다. 시스템의 물리량을 기술할 때 부피의 함수로 표현되는 에너지보다 압력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리량을 엔탈피라 부릅니다. 엔탈피 H는 내부 에너지 E와 교환되는 물리량인 PV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엔탈피의 전미분은 엔트로피와 압력의 전미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편미분 관계식을 이용해서 온도와 부피를 엔탈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도를 구할 때는 부피를 일정하게 두고 편미분해야겠지만 엔탈피로 표현했을 때는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편미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변수를 편미분으로 표현할 때는 일정하게 두는 값을 정확히 지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용량 개념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용량은 온도가 T인 시스템에 열 Q를 제공했을 때 온도 변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열을 의미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피를 일정하게 뒀느냐 압력을 일정하게 뒀느냐에 따라서 정적 연용량과 정압 연용량으로 구분했었죠. 제공한 열은 가역 과정일 경우에 엔트로피만 증가시킬 거고요. 등적과 등압일 경우에 각각 이 식을 적용하면 정적 연용량은 에너지의 온도 편미분, 정압 연용량은 엔탈피의 온도 편미분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등식은 가역 과정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연용량을 명확한 상태 함수로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정의했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이라는 정의를 버리고 에너지와 엔탈피를 이용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전미분해서 얻게 되는 연용량이 연력학에서는 훨씬 유용하죠. 물론 이렇게 정의한 연용량은 실험적으로 정의되는 연용량과는 비가역일 때 차이가 생기겠죠. 새롭게 정의된 연용량으로 엔트로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식에 있는 에너지의 전미분항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엔트로피를 온도와 부피에 관한 함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용량을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직접 얻을 수도 있죠. 물론 부피 미분항도 비교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이상기체라면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항이 0이 되고 훨씬 쉽게 압력을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연력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리량인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피 V를 차지하는 n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E로 두겠습니다. 입자 하나하나는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입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에너지 레벨을 결정하는 양자수를 S로 두고 S 상태에 해당하는 입자의 개수를 NS라고 하면 입자의 총 개수 N은 NS를 모든 양자수 S에 대해서 합하면 됩니다. 또 총 내부 에너지는 ES의 NS를 곱해서 모든 양자수 S에 대해서 합하면 되죠. 따라서 이 시스템의 총 에너지가 E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입자수 NS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는 입자계의 거시적인 물리량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시 상태, 매크로 스테이트라 부르는데요. 하나의 거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NS의 배분의 수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거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 하나하나를 미시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를 멀티플리시티, 겹침수라 부르죠. 멀티플리시티는 보통 문자 오메가를 많이 씁니다.
거시기의 물리량인 부피와 입자수는 보통 에너지 준위의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겹침수 오메가는 에너지와 부피, 입자수 이렇게 3개의 물리량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 A, B가 열교환하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입자 교환이나 일교환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입자수 N과 부피 V는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시스템의 멀티플리시티는 에너지 교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시스템 전체의 멀티플리시티는 각 멀티플리시티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열교환에 의한 전체 시스템의 멀티플리시티의 변화는 이렇게 곱미분 형태로 계산될 거고요. 우리는 두 시스템 사이의 열교환만 고려할 거기 때문에 시스템 에너지 합의 미분은 0이라는 사실을 적용해서 A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시스템이 열평형을 이룰 때 어떤 물리량이 서로 갖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시적으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미시 상태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멀티플리시티가 최대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을 통계학적으로 해석하는 상당히 중요한 직관이죠. 따라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총 멀티플리시티의 미분이 0이라는 뜻이 되고 이건 이 내부의 식이 0이 되는 에너지에 도달한다는 말이 되죠. 이 식의 분모를 로그 형태로 넣어서 정리하면 두 시스템이 평형을 이룰 때 시스템이 가지는 멀티플리시티의 로그 값의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열교환 시스템은 부피와 입자수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편미분을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 값을 베타로 두면 각 시스템은 열교환을 하면서 멀티플리시티가 변하게 될 건데요. 각 시스템의 멀티플리시티의 로그 값의 에너지에 대한 편미분이 모두 베타가 될 때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베타는 온도와 관계된 물리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편미분식은 연력학적인 온도 관계식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엔트로피와 멀티플리시티 그리고 베타와 온도 사이의 비율을 볼츠만 상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멀티플리시티의 로그에 볼츠만 상수를 곱한 값이 되고 베타는 온도와 볼츠만 상수 곱의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표준 단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직 엔트로피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레벨 3에서는 엔트로피에 대한 표현식을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식은 레벨 4에서 다룰게요. 이제 평형에 도달하는 상황을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총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각 시스템 엔트로피의 합으로 표현되고요. 평형에 도달하는 상황은 총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건데요. 일단 두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을 EA에 대해서 그리겠지만 왼쪽 방향으로는 EB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먼저 세로 축을 멀티플리시티로 보면 A 시스템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선택의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멀티플리시티가 커질 건데요. 입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배치의 경우의 수가 지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입자수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건 B 시스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그래프의 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이 정도로 그렸지만 실제로 입자가 충분히 많다면 이 폭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 값에서 벗어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거시적인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멀티플리시티의 로그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보기가 훨씬 편하죠. 대신에 평형점 위치가 완만해 보여서 평형값 이외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로그 값이기 때문에 이 값 외의 값은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역수가 온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한 지점이 높은 온도가 되고 기울기가 가파른 지점이 낮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형점에서는 두 시스템의 온도가 같게 나타나죠. 즉 현재 에너지 상태가 지금보다 왼쪽에 있다면 시스템 B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시스템 A보다 높은 온도 상태라는 이야기고 이 시스템은 시간에 따라서 점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인 온도가 같은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 열교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온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에너지 교환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얼마나 덜 변하느냐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엔트로피가 덜 변할수록 온도가 높은 상태인 거고 높은 온도 상태가 외부에게 에너지를 줘야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에 기여하는 거죠.
엔트로피를 이렇게 통계역학적으로 정하면 시스템의 에너지 준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온도가 매우 낮은 극한에서는 볼츠만 분포에 의해서 모든 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바닥 상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가지는 거시적 내부 에너지도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최소 에너지를 결정하는 미시상태수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온 극한에서의 엔트로피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저온 극한에서의 엔트로피를 0으로 뒀을 때 임의의 온도에서의 엔트로피가 절대적인 값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온도인 절대 영도에서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엔트로피 기준에 대한 법칙을 연력학 제3법칙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perfect cryst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바닥 상태의 축퇴도가 제거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영도 근처에서는 온도가 약간 바뀌는 걸로 미시상태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 역시 온도 의존성이 사라집니다. 이건 시스템의 연용량 역시 극저온에서 0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먼저 내부 에너지가 E, 입자수가 N인 시스템을 생각하고 이걸로 가장 간단히 계산되는 이준희 계를 생각하겠습니다.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두 상태의 에너지 중에서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0, 들뜬 상태의 에너지를 입실론으로 두고 높은 에너지를 점유하고 있는 입자의 수를 스몰 n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라지 n 스몰 n이 바닥 상태에 존재하겠죠. 거시적으로 측정되는 내부 에너지가 E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속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멀티플리시티는 n개의 입자 중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스몰 n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정확히는 구속 조건을 마저 대입해서 정확히 에너지 E와 입자수 n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야겠지만 딱히 더 계산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잠시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리시티를 스몰 n에 관한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가로축이 스몰 n이긴 하지만 스몰 n이 에너지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이 멀티플리시티 그래프는 확률이 2분의 1인 이항분포가 만드는 확률 질량 함수의 계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루트 n에 비례하는 가우스 함수 모양이 됩니다. 이 분포의 평균은 정확히 2분의 n 지점에 있고요. 아직 완전히 계산되진 않았지만 멀티플리시티의 로그를 취해서 엔트로피의 개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이 에너지에 대응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N2가 절반보다 작은 영역에 있을 때는 온도가 양수지만 N2가 절반보다 큰 영역에 있을 때는 온도가 음수가 되죠. 그 경계에서의 온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음의 온도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멀티플리시티가 감소하는 영역이 음의 온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에너지 준위의 상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높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감소할 거니까요. 음의 온도를 연구하는 곳에서는 이런 상한계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거는 음의 온도는 양의 온도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한한 온도 지점을 지나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죠.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온도는 그 자체보다 역수값이 물리학적으로 훨씬 의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온도 T보다 더 자연스러운 역수 표현인 베타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승함수를 더 이상 간단히 할 방법은 없지만 대신에 입자가 충분히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털링 근사를 사용해서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스털링 근사에 대해서는 이번 소단은 마지막 차시에서 다루겠습니다. 총 입자수 라지 n이랑 각 에너지를 점유하는 입자수 스몰 n이 충분히 크다면 멀티플리시티는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다른 개수들은 다 삭제했는데요. 입자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n의 n승에 어떤 수가 곱해지든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수가 1몰 정도가 되면 n의 n승은 이런 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곱해봤자 달랑 지수 하나 늘리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지수를 약간 올려봤자 바로 앞에 있는 압도적인 지수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스털링 근사에서 이 항에 대한 계산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엔트로피는 멀티플리시티의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 조건을 대입해서 에너지와 입자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 편미분하면 온도의 역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잠깐 이 결과를 앞에서 그렸던 엔트로피 그래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 지점은 모든 입자가 들뜬 상태에 있어서 에너지가 n 입실론인 지점이고, 가운데 지점은 두 에너지 상태에 입자가 절반씩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n 입실론의 절반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사식이지만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극대, 즉 무한한 온도가 나타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면 입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점유하는 개수 비율이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정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온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앞차시에서 이걸 볼츠만 분포라 불렀습니다. 볼츠만 분포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해당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지수적으로 작아지는데요. 작아지는 비율은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 점유 확률이 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무한해지면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 사이의 점유 확률이 같아지기 때문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점유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식을 변형해서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관한 함수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베타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보면 베타가 커질수록 내부 에너지가 0에 수렴하는 형태가 되죠. 이건 베타가 클 때 혹은 저온일 때는 대부분의 입자가 바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타가 작을 때 혹은 고온일 때는 지수적으로 들뜬 상태의 점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베타가 0일 때 혹은 온도가 무한대가 되면 절반의 입자가 들뜬 상태가 되죠. 무한대의 온도일 때보다 더 높은 에너지가 되려면 음의 온도 영역으로 와야 하는데요. 베타로 표현된 에너지식을 음의 영역까지 나타내면 들뜬 상태의 에너지 점유가 바닥 상태보다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에너지를 온도 T로 미분하면 온도 혹은 베타에 따른 연료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량은 저온에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죠. 에너지 준위에 상한이 있는 시스템은 흔하진 않습니다. 에너지 준위에 상한이 없는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루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1차원 아인슈타인 고체가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아인슈타인 고체는 각 입자가 양자역학적으로 조합 포텐셜 속에 갇힌 입자로 묘사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레벨 4 양자역학에서 증명할 겁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간격이 h바 오메가만큼의 상수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고체를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는 이 알파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건데요. 이때 사용한 스몰 n 알파는 알파 번째 입자의 양자수가 됩니다. 이때 이 고체의 총 입자수를 라지 n, 내부 에너지를 2로 두면 내부 에너지 2는 알파 번째 입자의 에너지 2알파를 모두 합한 값이 되어야 하죠. 이제 이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멀티플리시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입자는 h바 오메가의 배수로만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총 에너지 역시 h바 오메가의 정수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를 결정할 정수 스몰 n은 각 입자의 양자수를 모두 합한 값이 되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 E가 되는 경우의 수는 h바 오메가짜리 유닛 n개를 각 입자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양자수가 각 입자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1차원 아인슈타인 고체계의 멀티플리시티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되죠. 여기서도 입자수 n과 양자수의 합 스몰 n이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털링 근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여기에 로그를 취해서 구할 수 있고요.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 미분해서 온도를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앞의 예제처럼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해서 연료량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온에서 연료량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얻은 이 결과는 고체의 실제적인 열 특성을 아인슈타인 모델로 유도한 식이죠. 레벨 4에서 고체의 진동에 대한 특성을 다룰 때 항상 등장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양자수 스몰 n이 입자수보다 훨씬 많은 고온 근사까지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멀티플리시티는 이렇게 근사가 되고요. 이건 명확하게 입자수와 에너지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오메가가 고체의 부피에 의존하기 때문에 멀티플리시티는 에너지와 부피 그리고 입자수 3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식이 되죠. 여기서는 에너지에 대한 변화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고온에서의 엔트로피 역시 훨씬 간단해지고 온도도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내부 에너지가 NKT가 되고 연료량도 상수가 되는 거죠. 이 결과는 진동자의 자유도가 앞차시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에 따른 점유수는 입자수 n이 많을수록 극단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보기 좋은 그래프는 에너지에 따른 엔트로피 그래프죠.
에너지 준위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점유수는 증가하고 음의 온도 영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온도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죠. 높은 온도에서는 NKBT 그래프로 수렴하게 되죠. 이 그래프를 다시 온도로 미분하면 온도에 따른 연용량 그래프가 되고요. 높은 온도에서는 NKB로 수렴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인 시스템인 이상기체 엔트로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총 내부 에너지는 E, 입자수는 N, 부피는 V입니다. 이제 부피가 엔트로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결과를 미리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번째 단원을 공부한 뒤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생각할게요. 이상기체 입자 하나는 입자수와 관계없이 혼자서 3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갇힌 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고 3차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세좌표의 양자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입자 하나당 3개의 양자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n개의 입자는 총 3n개의 양자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한 입자의 양자수와 입자 번호는 모두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첨자 J로 통일해서 총 에너지 E가 되는 양자수의 선택의 조합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L은 부피 V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제 3n개의 양자수의 제곱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데요. 양자수가 3개만 있다면 이전 시간에 속도 제곱의 합이 일정한 지점을 찾았던 방법으로 구의 건널비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양자수가 3n개 있기 때문에 3n 차원의 초구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이퍼스피어를 3차원으로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2차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입자의 임의의 좌표가 결정하는 양자수가 nj이기 때문에 총 에너지가 E가 되는 하이퍼스피어의 반지름 라지 R은 한 양자수의 제곱이 모든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라지 R인 3n 차원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가 바로 에너지를 나누는 경우의 수, 즉 멀티플리시티를 결정할 겁니다. 분모에 나와있는 감마함수는 계승함수의 해석적 확장인데요. 이번 소단은 마지막 차시에서 스털링 근사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양자수 n은 모두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구의 건널비 전체가 아니라 3n개의 양자수가 전부 양수가 되는 영역만 선택해서 2의 3n승분의 1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 양자수는 저번 시간에 했던 연속적인 속도 분포와는 다르게 불연속적인 자연수 조합의 수를 세야 합니다. 이건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에 미소 반지름 두께를 곱해서 이 부피 속에 해당하는 양자 격자 부피의 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 격자 부피는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라지 R인 하이퍼스피어 속에 있는 멀티플리시티는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에 미소 두께가 곱해진 미소 최적과 같습니다. 여기서 멀티플리시티에 DE가 붙는 이유는 해당 매크로스테이트 에너지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에너지 간격이 E에서 DE 사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전미분해서 DR과 DE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을 연립하면 에너지가 E인 이상기체의 멀티플리시티를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도 스털링 근사를 사용하면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요. 이걸로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가 E, 입자수가 N, 부피가 V인 시스템을 생각해봅시다. 이 시스템의 입자가 이상기체라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방금 계산한 이 값이 될 겁니다. 이제 시스템을 나눠서 왼쪽 시스템 A와 오른쪽 시스템 B로 구분해볼게요. 이 행위는 기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분 짓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에너지, 입자수, 부피가 나눠질 뿐이고 멀티플리시티와 엔트로피도 단순히 나눠질 뿐이죠. 그리고 평형을 이루는 상황도 입자를 구분 짓든 안 짓든 모두 같기 때문에 입자 하나당 에너지 그리고 입자 하나당 부피는 전부 같습니다. 물론 왼쪽 식은 앞에서 확인했던 온도 평형을 의미하고요. 오른쪽 식은 압력 평형입니다. 그러면 두 시스템의 엔트로피 합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결과는 전체 엔트로피보다 작습니다. 이건 입자를 좌우로 구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처음 논의했던 깁스 이름을 따서 깁스 패러독스, 깁스 역설이라 부릅니다. 이 구분 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리시티를 구할 때 입자가 서로 구별되지 않도록 입자끼리의 퍼뮤테이션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털링 근사에 의해서 엔트로피의 결과가 이렇게 부피 자리에 입자수 n이 나눠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아까처럼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눠도 n분의 v와 n분의 e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에 대한 하변산이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입자의 교환은 원리적으로 같은 상태, 즉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깁스의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이상기체의 완전한 엔트로피인 세크로텍트로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계산에는 양자역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한 일반화를 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숫자 3은 입자 하나당 3개의 양자수를 선택시켰기 때문에 생긴 숫자라는 건 잘 따라왔을 겁니다. 물론 여기 숫자는 5로 되어 있긴 하지만 깁스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이 더해진 결과일 뿐이지 실제로는 3이 숨어있죠. 3차원 무한 우물 포텐셜에서 3개의 양자수를 고려하는 건 3개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임의의 자유도 F에 대한 세크로텍트로드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식을 에너지로 미분해서 온도를 구할 수 있죠. 물론 베타를 T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상기체 엔트로피는 부피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미분을 이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은 다름 아닌 이상기체의 방정식이죠. 압력과 부피에 관한 식도 명확해졌으니까 엔탈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와 엔탈피를 모두 얻었으니까 각각 온도로 미분해서 정적 연용량과 정합 연용량을 구할 수 있고 이상기체의 비열비가 F분의 F 플러스 2라는 일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에서는 정적 연용량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 영도에서 0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멀티플리시를 세팅할 때 온도에 관계없이 모든 입자들은 F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도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있을 때 높은 에너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하고요. 극저온에서는 병진 운동이든 회전 운동이든 진동 운동이든 어떤 것도 들뜬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0으로 접근해서 연용량도 0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레벨 1 때 공부했던 연력학 제1법칙을 레벨 2에서 입자수의 변화가 없을 때의 관계식으로 발전시켰었고 레벨 3에서는 이 연력학적 물리량의 편미분 관계식을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레벨 1에서부터 가역 과정에서의 열교환을 이용해서 엔트로피 개념을 다뤘었는데요. 레벨 3부터는 비가역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 함수로서의 엔트로피를 정의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양자화된 에너지 점유수인 멀티플리시티를 도입하고 평형 상태로 갈수록 거시적 확률이 최대화된다는 개념을 사용해서 엔트로피를 멀티플리시티의 로그 형태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상태함수로서의 엔트로피가 정해지면 모든 연력학적 물리량은 이 식들을 이용해서 차례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또 엔트로피가 절대적인 값으로 정해지려면 연력학 제3법칙이 필요한데요. 이건 절대 영도에서는 멀티플리시티가 1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법칙이죠. 이때 연용량 역시 0이 되고 몇 가지 예제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